여러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죠.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서 어젠다 세팅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전일 보육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전일 보육제를. 일단 이제는 보수당인 미래통합당까지도 퍼주기에 동참했다. 퍼주기 동참했다. 그거보다는 뭐 인기영합주의에 동참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한 내용들, 어저께는 제가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일 보육제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어저께 제가 국민 기본소득제를 말하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은 월 3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118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정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일 보육제를 보면서 이거는 좀 괜찮다.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성장 전략 이시 써야 되는데 이 전일 보육제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진 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기본소득제는 저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가는데 어차피 대선의 아젠다 세팅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갈 거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것은 좀 모양새도 우습고 또 선거에 대한 참패도 있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제 주는데 받는데 익숙하다. 그렇다면 어젠다 세팅을 먼저 끝내자.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퍼주기는 이게 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 전일 보육제는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거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출산율 말입니다. 출산율. 요즘은 출생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이야지 남녀 부부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0.98, 0.91, 0점대입니다. 출산율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전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꼴등.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꼴등인 출산율을 전일 보육제를 통해서 올리겠다. 이제 국가가 아이를 전역까지 책임지겠다. 야, 저는 이게 바로 성장 전략 있는 돈 쓰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인기 영합주의로 간다면, 포퓰리즘으로 대결을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성장 전략 이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뿌리지 말고 말입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성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지금 출생률을 높이면요 잠재성장률을 높이잖아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전일 보육제라는 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학교에서 모든 걸 감당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공교육을, 사교육을 좀 줄이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게 주겠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책하고도 맞지 않나요?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의, 아버지들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그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이게 국가가 전일 보육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다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잠재성장률 요소에서는요 노동 부분의 요소가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 남성들도 뭐 남성 여성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전일 보육제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바로 이 분야, 노동 분야 요소에 계속해서 뭔가 자꾸 드러나. 그리고 교육을 시켜. 출산율이 높아져. 또 노동부 잠재 성장률에서 노동 분야 요소가 또 좋아져. 여기다가 교육을 많이 시켜, 공교육을 시켜서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나게끔 만든다. 그러면 국민에게 희망을 또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국민에게 희망을. 보통 교육을 통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아빠 찬스라는 게, 할아버지 찬스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자식은 그 돈으로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교육을 같이 받아서 공동 경쟁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사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장성이 있겠느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책임진다. 이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미래 세대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도 지금 헤아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요, 저는 이게 전일 보육제 굉장히 옳은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선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게 고용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아가고요. 여기에다가 인재 양성이라는 어떤 새로운 카드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제가 봐서는 아주 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따르긴 하죠. 국가가 전일 보육제를 했을 때 어젠다 세팅은,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젠다 세팅을 빨리 하고 잘했다가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재원이 있느냐. 재원은 구조조정해야죠.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복지재원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232조인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전체 국가 본예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요. 절반 가까이. 그러면 아주 좋은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정세도 하겠죠. 정세도. 지금처럼 그냥 막 뿌려주자. 국민 기본 소득제 하면서 막 뿌려주자. 저는 이런 정책보다가 100번이 낫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생률 이거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나름 정리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돈을 지금 엄청 많이 붓고 있어요. 1년에 출산율을 높이는 걸 가지고 해서 지금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돈만 쏟아붓고 있지 아이 출생률은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일부 정세를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만든다면 이게 바로 현장에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한 적은 없었는데, 와, 이 부분은요 대신에 이게 정세 일부 정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세는 필요하다고, 어차피 정세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게 일단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